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발표된 유류세 인하와 소비 쿠폰 재개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류세 인하 먼저 전해주시죠. 네, 유류세가 인하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태였죠. 인하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게 좀 주목이 됐었는데 20%로 결정됐습니다. 20% 인하는 이제 역대 최대 인하인데요. 우선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되고요. 이전에 봤던 것처럼 6개월 뒤에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20% 인하 역대 최대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리터당 얼마 정도 가격 변동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휘발유 이제 주유하려고 가보시면 한 1,700원, 1,800원, 비싼 데는 2,000원 정도까지도 하는데요. 한 1,500원에서 1,600원대로 내려올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주유소가 이미 사들였던 기름 재고를 소진해야 그때부터 재고가 적용이 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현재 유가 기준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주유소가 보유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차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면 유류세가 인하가 되더라도 체감 기름값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부담이 사실상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소비 쿠폰 알아보죠. 역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 또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그동안 발급됐다 중단되었다를 반복했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에 맞춰서 이제 재개되는 건데요.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와 농수산물 이렇게 9개 분야에 지급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외식 쿠폰 같은 경우는 카드로 2만 원 이상 3번 결제하면 4번째에는 10,000원을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체육 쿠폰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을 월 8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를 3만 원 할인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그리고 각 카드사를 통해서 알릴 방침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서 중단 없이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룰 확정입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한다고 확정됐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미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을 가정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사지선다형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 중에서 누가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다음 달 5일 날 최종 후보를 확정을 하는 건데 예. 여론조사 질문에 따라서 후보 간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가상 1대1 대결을 가정한 사지선다형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건가요? 홍준표 후보가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예.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한 그런 절충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조율을 하긴 했는데 좀 애매하게 조율한 절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방식에 대해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후보는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유승민 후보만 이제 여론조사 문항이 어렵고 또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문항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당선관위는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사지선다라면 누가 1번이 되고 누가 4번이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예. 민감한데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함부로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조사 방식 외에 구체적인 질문이라던가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제 전망을 보면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가나다 순과 그 역순을 혼합해서 조사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당원 투표와 관련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제 본인 인증 절차가 도입이 되는데 이 전화 ARS 투표에는 별도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리 투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당 선관위 측은 뭐 이런 선례도 없고 또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여유도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자, 경선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 성범죄자입니다. 아, 이런 일이 또 발생했나요? 네, 경북 고령에서 60대 성범죄자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는데요. 그제 오후 10시경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순천까지 운전을 해서 먼저 도주를 했고요. 그리고 26일 새벽 2시 55분쯤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주택가에 차를 버린 뒤에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새벽 2시 55분 굉장히 어두운 한밤중에 도주를 했는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때부터 이제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기동대 등 80여 명을 투입해서 수색을 하고 있고요. 뭐 수색견이나 헬기, 드론 같은 것들도 동원해서 A씨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 아직까지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A씨가 미성년자 강간을 포함해서 전과 35범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전과 35번. 지난 8월에 강윤성 사건 이후에 전자발찌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에 찾지 못한다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또 일겠어요? 네,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곧바로 대처하고 내년 초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는데요. 이 전자발찌 훼손이 벌써 올해에만 10건 넘게 발생을 한 만큼 더욱 빠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과 35번 범죄자의 도주 빨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인데요. 대전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올해 초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모 주무관이 한 달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감사 결과를 기다리던 유족이 결과 발표가 늦어지니까 주속한 감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임용됐으면 뭐 이제 막 공무원이 된 새내기인데 네. 어쩌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우선 친구와 가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인터넷에 공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이 이모 주무관이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해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서 자신이 왕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네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오늘도 지금도 누군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출근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모 주무관도 결국은 진단과 처방을 받고 휴직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고통을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이 바라는 대로 감사가 빠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